오늘의 반등 아직 찐 반등은 아닌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찐 반등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작정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술적 카드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확인할 때 투심의 회복이 돌아올 수 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비공개 미팅 자리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렇지만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반등 아직 찐 반등은 아닌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찐 반등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작정 전 세계 국가들,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술적 카드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확인할 때 투심의 회복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비공개 미팅 자리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렇지만은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갈 길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축소를 해보자면은 어떤 멘션이 나와야 되는지, 어떤 상황의 실마리가 조금은 타결이 돼야 되는지라고 보십니까? 네, 실질적인 협상의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협상이 되고 밀접한 이해관계에 주고받는 액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입장과 시진핑 주석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입장은 각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시장 투자자들은 미국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만큼 더 이상의 좀 어떤 고개를 숙이면서 아니면은 협상장에서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액션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러한 흐름 어제의 발언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도 더 치열한 그런 협상의 과정들이 펼쳐질 수는 있다. 그동안의 대립과 격화되는 언사들을 통해서 투심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IMF WEO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었는데요. 오, 네. 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월까지만 하더라도 2.0%를 제시하다가 이제 드디어 1.0 그냥 오. 절반으로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성장의 폭이 완전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올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런 흐름들에서 레벨을 더 낮추는 1% 초중반으로 내렸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성장 국면에 우리가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교역에 대한 위축, 우려 등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사실 우리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불안정성에 취약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과 함께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이 좀 공이 같이 수반이 될 때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희망적인 시각들이 자산 가격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밤사이 이제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부진했는데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에 연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 쪽에 훈풍을 불어 넣어줬는데 글쎄요, 이제 내일이면 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긍정적인 신호를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다소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아마도 내일의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에 있어서 1분기보다는 2분기와 3분기에 1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증감률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난 23년과 24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업황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기술에 관련된
관심사가 좀 바뀌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물량과 금액 모두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앞서가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개선될 수 있느냐인데 1분기는 아직 작년도와 올 초에 그런 흐름들의 연장선상이라 본다라면은 2분기와 3분기에는 이제 향후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실적으로 꽂히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처음에 말씀 주셨던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금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테슬라로 대표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라는 CEO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은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막 겹치고 또 어제 머스크가 5월 정도에는 거의 이제 도지에 대한 일을 그만두고 본업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을 경감을 시켜줄 수 있지만 아직 1개월 이상의 시점을 남겨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와의 흐름에 좀 부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이벤트와 좀 결부가 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과거보다는 점점 좀 내려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개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제시해 주셨고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가야 할 자료들이 있다. 오늘의 반등은 추세적인 반등보다 일시적인 반등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때리기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98선까지 한때 무너졌다가 셀 아메리카 현상이 지속되자 파월 의장 잘리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무마 발언을 하면서 좀 진정을 시키자 달러 인덱스도 한 99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글쎄요, 이 달러 인덱스의 지금 향방과 원달러 환율의 향방 어떻게 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트럼프의 입과 손인데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자산 시장의 변동성, 특히나 부정적인 흐름들이 관측되었던 부분들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타겟을 남을 삼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들이 근본적으로 좀 투자 심리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증시만큼 반색한 자산은 없었거든요. 특히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센트 재무장관은 강달러를 선호하고 10년물 금리, 미국채 지표물 금리의 안정화를 굉장히 좀 추구하고 있는 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고려한다라면은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고 싶습니다만은 그냥 이 유권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라면은 뭐 약달러를 우리가 추구해서 미국의 약한 모습으로 연관되는 그런 단어들은 절대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달러를 추구하는데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좀 발언에 있어서 정책적인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어지기보다는 그 발언의 속뜻을 조금 캐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타 주요 통화의 인위적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대미 무역 흑자를 늘리는 행태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 강달러라는 이제 좀 좋은 단어 속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주요 국가들을 이제 때리는 양상들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취임할 때부터 지금 달러의 약세가 약 10%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 원 달러 환율은 한 6% 정도 절상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달러 대비 원화의 취약성이 소버린 리스크와 대미 무역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같이 공교롭게 겹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고요. 달러의 추가 절하 보다는 이제 펀더멘탈과 그런 정책에 의한 절하 요인들이
공교롭게 이제 같이 겹쳐서 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의 절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되었지만 절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흐름들 그리고 미국의 정책 강도, 연준의 정책 속도 등이 같이 결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